네, 이번 코너는 중동에 대한 오해와 편견 그리고 궁금증까지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중동 백과사전 국제분쟁지역 전문 PD죠. 김영미 PD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첩보기관 모사드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 이 자국의 코로나19 사태 대처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그런 얘기로 시작을 하면서 모사드가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 그런 얘기를 하고 또 모사드가 어떤 작전들을 펼쳤는지 언급만 하다가 사실 좀 아쉽게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방송 끝나고 저희끼리도 이 작전들이 재미있는 게 많은데 소개를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저희가 오늘은 2탄으로 그 시간을 한 번 더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스라엘의 첩보기관 모사드의 영화 같은 작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오늘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해볼 텐데 자, 일단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래도 아이만 납치 사건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얘기를 했고 민헨 사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도시 이름이잖아요, 민헨이? 네네. 모사드랑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저번 시간에 제일 아쉬웠던 게 이 민헨 작전을 설명 못했다는 건데요. 네. 1972년도에 민헨 올림픽이 있었어요. 네. 그때 팔레스타인의 그 무장 단체들이 그 이스라엘의 그 올림픽 참가하러 왔던 그 선수들을 인질로 잡다가 네. 전원 사살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이 이스라엘에선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그래서 그때 상황이 이제 영화 민헨이라는 거기에 이제 소개가 돼요. 네. 거기에 보면 이제 모사드 요원들이 이렇게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인간적인지는 모르겠지만 팩트는 9년 동안 그때 당시 그 무장 단체로 참가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네. 전부 찾아내서 사살했다는 거예요. 그게 팔레스타인 가서 사살했으면 괜찮은데 네. 다른 나라, 뭐 이태리, 뭐 프랑스, 영국, 뭐 지구 끝까지 쫓아간다. 그러니까 모사드의 제일 모토는 뭐냐면 이스라엘 국민의 해가 되는 자는 지구 끝까지 가서 끝까지 찾아가서 죽여버린다. 이게 1번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가장 대표적인 모사드의 작전이었고 그 9년 동안 진행되면서 사실 굉장히 그 지루한 그동안 뭐 우리로 치면 공무원들이 당담자가 바뀌어도 몇 번이 바뀔 텐데 이게 계속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재작년에 이제 그때 작전에 참가했던 모사드 요원 중에 한 분이 76세로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네. 본인의 그 힘들었던 약간 회후 뭐 이런 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지루하고 힘들었던 작전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9년 동안 어떻게 그걸 추적 감시를 해서 결국은 본인들이 어쨌든 이루려고 했던 바를 성취를 한 거잖아요. 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이 사건을 다룬 영화가 있어요. 그 동명의 영화 민헨이라고 있고 이게 2006년에 개봉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작품이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마침 채널을 돌리다가 이 민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궁금하시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이 모사드가 어떤 식으로 공작 활동을 하고 첩보 활동을 하는지 사실 정확히 드러날 수가 없잖아요. 워낙 비밀스러운 조직이니까. 근데 뭐 정보력이 미국 CIA를 넘어선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요. 그 자료에 보면은 모사드 요원들이 그런 말을 한대요. CIA는 돈이 많아서 작전을 못한다. 자기는 돈이 없기 때문에 몸으로 머리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침들을 상관한테 항상 듣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리고 전 세계의 유태인들이 그 세계 각국에 다 흩어져 있고 중동의 작은 나라라 하더라도 유태인 마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휴민트라고 하죠. 그래서 인간 그 정보 요원들 민간인 차원에서 그런 협조자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력을 정말 말 그대로 사람에 의해서 얻는 거군요. 곳곳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옛 소련이 해체되는 결정적인 계기에도 모사드가 제공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그 후르셰프 그 연설문 을 탈취해가지고 전 세계에 공개했는데요. 모사드의 전문이 탈취, 뭐 훔쳐오기, 네. 몰래 나타나서 이렇게 암살하기. 그러니까 진짜 신출 귀몰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스탈린이 이제 인권유린 만행을 이렇게 폭로하는 그 후르셰프의 연설문 이걸 이제 탈취를 해서
그걸 공개하는 바람에 각 유럽 국가들하고 동유럽의 그 말하자면 그 소련 그 우방 국가들이 이제 등을 돌리게 된 거고 네. 그러면서 이제 지각 변동이 나게 된 거죠.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 모사드나 이스라엘 정부가 그 준비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들 정도로 근데 그런 정보 자체가 구소련을 붕괴할 정도라고 한다고 네. 그러면 그거는 엄청난 계획을 굉장히 오랫동안 아까도 문해인 작전 9년 동안 됐지만 이건 몇 년 동안 준비를 했을까 싶은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모사드의 활동 내용을 들으면 실제로 사실 모사드의 여러 활동이 영화 소재로 쓰일 만큼 정말 블록버스터급 영화 못지않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나 저는 이것도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란의 중심부에서 핵과 관련된 정말 어마어마한 기밀 자료를 빼돌리는 일이 있었는데 이 기밀 자료가 500kg이나 된다고요. 그 이스라엘이 핵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게 전 세계에서 자기네들을 위협한다 그러면 핵을 가진 나라일 것이다. 이런 약간 망상에 가까운 그런 게 많아요. 더군다나 핵무기나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미국에게 주면 미국이 굉장히 좋아하기도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핵 관련 정보 수집에 따로 부서가 따로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수집을 한대요. 정작 이스라엘도 핵이 있으면서 네. 다른 나라의 핵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그중에 이제 이란의 핵 정말 폭풍 전야의 그 단어죠. 이란의 핵이란. 그래서 이 이란의 핵 관련 자료들이 사실 지금은 다 디지털화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백업을 이란은 이렇게 종이나 이런 종이로. 걸로 CD나 또 백업을 또 그렇게 해놨나 봐요. 그래갖고 창고 같은 데다가 놨는데 이거 진짜 영화 같아요. 이 창고가 이제 이란 사람들이 이란 정부 생각했을 때 여기 24시간 경비원이 지키면 분명히 중요한 시설이라고 사람들한테 입소문이 난다. 그래서 6시 땡 하면 이제 경비원들을 퇴근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9시쯤 그쯤 이렇게 출근하게 만들고. 평범한 그러니까 창고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네네네.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들은 식료품 창고로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모사드 요원들이 침투한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은 경비원이 딱 그 퇴근하는 그 시간부터 다음날 출근하기 전까지 여기 500kg을 들고 나와야 되니 개미도 아니고 한 네. 20명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걸 밤새 그렇게 해가지고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자료들을 그러니까 사실 빼박 증거가 필요한 거죠.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렇죠. 그 기자회견을 이제 한 2년 전에 아주 멋있게 했어요. 그래서 그 기자회견 할 때 그 어떤 건지도 우리한테 힌트도 안 줘갖고 전 세계 기자들이 뭐지 했었는데 네. 일단 양에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엄청난 500kg이라니까. 그거를 사실 다 어떻게 보고 분석을 합니까? 네. 일단은 그 정보량 우리 뭐 전 세계 누구도 그 기자회견을 같이 했던 기자들 중에 이걸 다 본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걸로 인해서 모사드가 굉장히 이란 핵심부 테헤란이면 수도잖아요. 거기까지 침투해가지고 이렇게 치밀하게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었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네타냐후 총리가 그러니까 2018년 4월이에요. 그 기자회견을 할 때 기자님도 저는 온라인으로 봤습니다. 온라인으로. 예, 그 당시 미국에 있어서 온라인으로. 근데 미국 기자들이랑 다 접속해서 봤죠. 다른 기자들은 반응이 어땠어요? 그때 나왔을 때. 마찬가지로 양에 놀랐어요. 양에 이걸 다 언제 보냐. 우리 이걸 자료가 몇 개 되면 우리가 보고서 분석을 할 텐데 네. 너무 많아서 도저히 볼 수가 없다. 이거는 그냥 네타냐후하고 이스라엘이 몸집 자랑한 거다. 우리가 이 정도다. 예, 자랑한 거다. 그렇게 저희는 평가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이 모사드의 작전이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치밀하게 이루어지는가를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또 하나의 사건이 또 유명한 게 있어요. 근데 이 작전 이름이 좀 귀엽긴 합니다만 꿀단지 작전은 뭔가요? 이 진짜 작전 너무 많아가지고 네. 제가 이 꿀단지 작전까지만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비노노라고 이스라엘의 핵 전문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영국의 주간지에 핵시설 그 사진을 공개한 거예요. 근데 그게 당시는 그냥 이런 게 있다고 제보 정도였는데
제보 그걸 알아낸 거예요. 네. 공개도 아니고 제보를.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24시간 뭔가 감청이 됐다든가 미행을 됐다든가 그랬을 것 같은데 네. 이스라엘에는 핵시설이 없는 것처럼 그 전에 있는지 없는지 약간 뭐 없는 듯 있는 듯 막 이렇게 액션을 취했는데 그게 나오면 있다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다른 나라 이란이라든지 뭐 시리아라든지 이런 나라의 핵시설에 대해서 자기네들 문제 제기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핵심 그 원전 기술자가 가갖고 그 핵 사진을 공개한다고 그러면 난리가 나잖아요. 네. 근데 여기가 영국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건립하게 된 게 벨푸어 선언이라고 그래서 영국의 총리 당시 이제 벨푸어 총리가 1948년에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 가서 이스라엘을 세워라라는 어떤 그런 쉽게 말해서 개국 공신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모사드하고 이스라엘이 생각했을 때는 영국 한복판에서 작전하면 좀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미인계를 써가지고 힘든지 아직 견적이 컸죠. 이탈리아까지 비는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체포를 해요. 와. 예, 그 사건이 바로 꿀단지 사건인데 네. 자기들끼리는 이 꿀단지가 사실 이름은 귀여운데 그 핵이란 뜻이에요. 예, 암호로 핵 원료 그걸 꿀단지라고 부른다고 그렇게 그렇군요. 저도 이스라엘에서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가 영화에서만 듣던 미인계가 실제로 쓰이는군요. 그 제일 대표적인 사건이 그 두바이에서 있었던 그 하마스의 네. 그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로 치면 국 참모총장 정도 네. 급인데 그 사람을 암살할 때 그 미인계를 이용해서 호텔까지 와. 유인을 해서 거기서 암살을 시도했는데 네. 이게 너무 힘을 줬나 봐요. 이 모사드 요원들이. 그냥 한 사람 가서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자신들이 자랑하는 대로 엄청나게 훈련된 요원들이라면 그냥 한 사람이 미인계가 가고 미인이 이렇게 하면 될 건데 되게 많이 갔어요. 한 17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중에 이제 실제 작전에 투입된 사람들 한 6명 된다고 하는데 CCTV에 다 찍혔어요, 얼굴이. 그런데 가서 마취제를 마치고 그다음에 질식을 시키고 이 과정들이 한 3단계 죽이는 과정이 한 3단계 되고 실제 이제 이 사람을 암살을 했는데요. 네. 그 하마스 지도자를 암살을 했는데 문제는 그 두바이 정부가 그쪽 아랍에미레이트 정부가 열이 받은 거예요. 왜 내 땅에 와가지고 사실 중동과 이스라엘은 적대적 관계잖아요. 네. 근데 자기네 땅에 와서 이렇게 암살 작전 거기다가 두바이에서 자랑한 호텔에서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나라 정부가 정말 화가 나서 그 모사드 요원들의 다 공개했어요. 신원들 다 공개하고 얼굴들 다 공개하고 그래서 저도 봤는데 그렇게까지 영화에 나온 것처럼 미인들은 아니었긴 한데 어쨌든 그 CCTV를 보고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조롱하듯이 가는 걸 보고 굉장히 그 암살 요원으로서 사실 우리 같은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갈 텐데 네.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모사드 요원 자체가 자신들이 이런 작전을 함에 있어서 죄책감도 없고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 국가를 위한다는 자신감이 굉장히 넘치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가 수행한 정말 영화 같은 작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흥미롭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